목요일 친절한 경제에 권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미국 대선 결과 본격적으로 짚어볼 때입니다. 네. 지금의 세계 경제 질서에 상당한 변화가 있겠죠. 네, 트럼프 당선인은 당선 직후부터 관세 정책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요. 우리도 대응책을 빠르게 찾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데이 1부터 자기는 액션을 취하겠다,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첫날부터 할 수 있는 이제 액션은 아마 3가지 법령 정도로 지금 이제 정리가 될 수 있는 것 같고, 우리는 몇 개 품목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미국에 수출할 때 관세를 거의 물지 않는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 국가지만요. 트럼프 당선인이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관세를 요구하기 위해서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미국 지금 법 안에서도 3가지나 벌써 거론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설사 우리에게는 보편 관세, 전 세계에 물리겠다는 그 관세를 물리지 않더라도 보편 관세를 물리지 않을 테니 이 품목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라. 표적 관세는 시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까지 우리 반도체가 고전할 때 한국의 수출을 책임지다시피 한 자동차, 특히 대미 수출 성적이 좋은 자동차 같은 품목의 표적 관세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트럼프 당선인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우리에게 한미 FTA를 개정하자고 요구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죠. 이때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픽업 트럭에 붙고 있는 관세 철폐 시한을 20년 더 미뤄라 이렇게 요구해서 우리가 이건 받아들였는데요. 최근까지도 이걸 본인의 치적으로 강조해서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I put tariffs on South Korea because they were sending in trucks. If I took those tariffs on, you would be inundated. Every car company would be out of business. 네, 우리 자동차 업계도 어제부터 더 긴장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최근 몇 년간 이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흑자가 꽤 늘어나긴 했죠. 네, 그런데 이게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미중 갈등이 본격화하면서 사실 나타나기 시작한 모습입니다. 중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줄어들고 미국에서 다시 흑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흑자가 처음으로 500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이제 미국이 세계에서 8번째로 큰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미국의 요구에 발맞춰서 우리 무역 구조가 달라지면서 이렇게 된 건데 트럼프 당선인의 눈에는 한국이 미국에서 많은 돈을 벌어가고 있다는 게 좀 더 들어오는 걸로 보입니다. 네, 보편 관세나 표적 관세를 협상해야 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또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을 크게 늘렸던 것처럼 미국 물자 수입을 늘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 적어도 한두 가지 정도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협상이나 조율이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반도체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반도체가 AI 반도체 같은 첨단 상품만 있는 게 아니죠. 여전히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큰 돈을 버는 건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데 들어가는 반도체입니다. 근데 이를테면 중국의 화웨이, 곧 삼성을 추월할지도 모른다는 기세로 성장하다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매출이 80% 이상 감소할 정도로 수세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화웨이가 다시 4배가량 스마트폰 판매 대수도 늘고 중국의 사양이 비교적 낮은 반도체 상품들도 시장 점유율을 높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시 우리와 경쟁 구도가 점점 뚜렷해지는 중국 회사들의 좀 더 강한 압박이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우려가 어제부터 바로 현실이 된 것도 있었죠. 일단 금융시장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네, 대선 전부터 나타났던 이른바 트럼프 거래, 트럼프 당선이 사실상 확실해지면서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환율은 이른바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져 온 1달러당 1,400원을 장중 돌파했습니다. 우리에겐 2년 만에 가장 비싼 달러인데요. 당분간은 달러가 조금 더 비싸질 여지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아들들이 코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트럼프 당선인도 투자를 했는데요. 유세 기간 중에도 이 회사의 홍보에 참여해서 미국에서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트럼프 당선인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지금 차기 정부에서 뭐라도 역할을 하게 될 걸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증시에서는 어제 전기차, 자동차 주식들이 급락했지만
다른 전기차들에 붙는 보조금이 줄어들면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는 상대적 고가의 차량을 주로 파는 테슬라는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무려 1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 경제에 여러 가지 격변이 예상되는 상황이라서요.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세심한 대응 능력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 당선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앞으로도 계속 주시해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전화를 한 뒤 패배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Fundamental principle of American democracy is that when we lose an election, we accept the results. 다만 미국의 이상을 위한 싸움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선 패배에도 정치 활동을 이어갈 것임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화당은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도 승리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상원은 최소 52명 당선으로 4년 만에 다수당을 탈환했고 하원도 과반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법안과 예산권을 쥔 상하원 동시 장악으로 집권 2기 국정운영 동력에 날개가 달렸습니다. 이미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으로 꾸려졌습니다. 사실상 3권이 모두 친트럼프 혹은 보수 진영 우위로 짜이면서 견제 장치가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의회의 반대, 연방대법원 판결에 막혔던 트럼프 당선인의 행보가 더욱 거침없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We have a country that needs help, and it needs help very badly. We're going to fix our borders. We're going to fix everything about our country. 중국산 60% 관세 부과, 불법 이민자 추방, 반도체 지원법을 비롯한 바이든 정부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조정이 임기 초반부터 추진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자동차 업계는 비상입니다. 트럼프의 공언대로 10에서 20%의 보편적 기본 관세가 도입되면 전체 수출에서 미국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는 국내 자동차 업계로서는 가격 경쟁력 하락과 수출 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의무화 폐지도 변수입니다. 미국 내 전기차 점유율 2위로 전기차 전용 공장까지 지은 현대차 그룹으로선 하이브리드 차량 비중 확대 등 전략을 새로 짜야 할 상황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통상 정책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전기차 전용 공장을 했는데 IRA에 대해서 뭔가 변화가 있게 되면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현재 잘 팔리고 있는 하이브리드 생산까지도 같이 좀 검토를. 배터리 업계도 분주해졌습니다. 트럼프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녹색 사기로 비난하며 폐기를 공언했는데 현실적으로 폐기되기는 어렵다 해도 우리 기업들이 누려온 IRA 수혜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올 상반기 한국 배터리 회사 3곳이 받은 첨단 제조 세액 공제는 약 8,400억 원에 달합니다. 주력 업종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중국 견제 조치를 강화할 경우 미국 내 투자를 늘려온 반도체 배터리 등 일부 업종은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간 큰 규모의 대미 투자와 공급망 다변화를 진행해온 만큼 기회 요인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트럼프 정책 기조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며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금융외환시장, 통상, 산업 등 외부로부터 영향이 큰 3대 분야는 각각 별도 회의체를 가동하겠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 수립 때 우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화 채널을 통해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SBS 한지연입니다.